은근히 저희가 잘 모르는, 아니,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글도 최고의 협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협업 솔루션을. 저희가 보통 구글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검색을 쓰죠. 구글 검색. 그리고 구글 맵, 그걸 좀 쓰고, 유튜브, 구글 메일, 지메일.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거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구글 드라이브, 구글 예, 엑셀 뭐 이런 거 워드 이런 것들 일할 때 예, 좀 쓰게 되더라고요. 편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를 좀 보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대신해서 구글 닥이라고 하는 걸 좀 써요. 여기 구글 닥이 쉽게 말해서 워드프레스 서고요. 구글 시트가 엑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구글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는 저장 공간이죠. 저장 공간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구글 닥스의 메인 그 본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제가 강좌를 하려고 어저께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좀 들어가 봤거든요. 저희 구글 뉴스가 있어요. 여기서 한국어로 설정을 해놓으면 한글로 뉴스를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한글로 뉴스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 소식을 볼 수 있는 게 구글 뉴스에서 그것이 가능하고요. 구글 미트가 화상 채팅, 저희가 지금 하는 팀즈나 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얘도 1시간, 무료 계정에서 1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채팅,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채팅이겠죠. 구글 주소록도 또 상당히 그 큰 역할을 해요. 구글 주소록에 이메일이 저장이 돼 있으면 메일 쓰기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이 뭐 한두 글자만 치면 불러와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구글 캘린더 너무 많이 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 캘린더를 만들어서 서로의 일정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내 캘린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 공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휴일, 뭐 미국의 휴일, 그 구글 주소록에 생일 같은 거 적어놓은 거 있으면 여기에 다 생일들 뜨고, 그러니까 이런 캘린더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캘린더를 하나 만들고, 또 내 캘린더, 내 개인 캘린더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놔도 공유한 것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구글 미트라든가 그런 미팅 같은 거 일정들 예약해놓고 바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구글 캘린더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메일에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위에 점점점 이 9개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런 서비스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앨범을 만들어서 그 앨범의 사진들을 다 올리고 이 앨범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도 많이 쓰고요. 구글은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 15기가의 그 저장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 15기가 안에서 이메일도 사용하고 드라이브도 사용하고 포토도 사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구글에서 블로그 할 수 있는 것도 아세요? 구글에 보면 블로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시면 이게 제가 블로그로 글 올려놓은 것들이거든요. 조금 뭐 쓰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블로그를 하고자 할 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 도서, 책 정보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글 어스도 많이 옛날에는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 지구 사진 보는 거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게 아트앤컬처예요. 구글 아트앤컬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거기 들어가 보시면 예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게임 같은 것들도 있고 이게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저도 처음 들어가 봤는데 아트앤컬처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위치는 서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전화해서 음성 전화 할 수 있고 또 모임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구글 폼 설문지 해가지고 신청 접수 같은 거 이번에도 제가 지식 나눔 강좌 신청을 받을 때 이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았었죠. 그리고 클래스룸 이것은 한국학교 할 때 학생들의 그
숙제 내고 그 자료 공유하고 하는 그런 걸로 클래스룸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글의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정말 쓸만한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가지시고 날 잡아서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서비스들을 대충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내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랑 싱크를 시켜서 내 컴퓨터의 자료를 이쪽으로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문서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공유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업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서비스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 이거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문서를 만들거나 설문지를 만들거나 더보기 눌러보시면 다른 것들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하나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사이트 도구예요. 사이트 도구는 구글 이 자료들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더보기에서 사이트 도구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 제목을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글자도 좀 굵게 해서 여기서 특별히 그 한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어 폰트를 굵은 걸로 한번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미리 업로드된 그 구글 문서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지식 강좌 4개 강의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유튜브에 이미 업로드된 그런 동영상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채널에서 업로드된 동영상도 삽입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채널에 링크를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미리 보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데스크탑 화면이고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열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과 설명이 있는 핸들러를 잡고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위치도 변경 가능합니다. 제목을 입력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유튜브에 설명을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하나를 만들어서요. 거기에 강의안이라고 글자를 조정을 해주고, 옆에 보면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게시를 누르시면 웹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주소면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대시 같은 거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주소를 정해서 본 다음에 게시된 사이트를 보기를 하면 실제 이런 사이트가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데 내가 사용하는 구글 이 자료들을 가지고서 모아서 내가 어떤 그 센터처럼 나도 보고 그런 실시간 상황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구글을 저희가 이제 지메일만 사용하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강력한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다른 것보다 그 구글 문서들 워드나 아니면 그 스프레드시트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은 문서를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해서 같이 협업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글자를 칠 테니 너는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
또는 뭐 스프레드시트에서 계산하고 한쪽에서는 뭐 함수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엑셀의 기능에 비교해서 엑셀에서 제공하는 그 VBA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기능이 여기서는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역할들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 서비스에 대해서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걸 자료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써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걸까요? 아니, 데이터베이스부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죠. 데이터베이스는 뭐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놓은 걸 데이터베이스. 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곳, 한 곳에다가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한 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런 것을 떠올려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엑셀, 가로, 세로 이렇게 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셀로 그 줄과 횡과 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연락처예요. 연락처, 주소록. 저희 셀폰에 가보면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고 뭐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보이시는 화면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창세기 1장인데 맨 처음에 코드라 그래서 창 1장 1절 그리고 넘버가 있고 바이블은 창이고 바이블의 잉글리시 그거는 제네시스고 챕터는 1이고 그 다음에 버스 절은 1절 워드 이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역 개정 그 다음에 ESV 그 다음에 NI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죠.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하나의 커다란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9절 딱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막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장절이 없다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 권이랑 5장 뭐 몇 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 내용을 찾으려면 저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흔히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세로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드 또는 넘버, 바이블, 그 바이블 잉글리시, 챕터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필드 또는 열, 칼럼이라고.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제목으로 돼 있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필드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런 필드들이 모여서 하나의 행을 만들잖아요. 이 행을 로 또는 레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행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테이블, 시트, 그리고 이 테이블, 시트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레코드에서 레코드명 이거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하나만 있어야 돼요. 유니크하게. 만약에 창세기 1장 13절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체부 아저씨들이 그 편지를 배달을 하는데 어떤 주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편지가 왔을 때 그 두 군데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코드명은 유니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형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형태인데, 자, 이 레코드 한 행, 이 행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레코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필드에 해당하는 필드 값이 있어요. 자, 이런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전체가 모여서 레코드가 되고 이 레코드들이 모여서 테이블을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테이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외우셔야 돼요. 컬럼 또는 필드, 행, 레코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은 이 개념은 이게 이런 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자, 맹, 그런데 네. 맹들은 엑셀 그거 하고 똑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엑셀 일반적인 칼럼하고 개념에서 자, 로우하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여기다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컬럼 또는 뭐 필드 또는 로, 레코드, 시트,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단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랬을 때 그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 쉬운 예로 전화번호부를 놓고 본다면 레코드명은 사람의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필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모인 것이 한 사람의 레코드인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10개, 2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전화번호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그 용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개념의 발상을 약간 바꿔야 돼요. 자,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제가 폴더 하나를 캡처를 했어요. 폴더의 내용. 지금 이 지식 나눔을 위해서 제가 자료들 만들면서 넣어놨던 폴더를 캡처를 해놨는데, 자, 이거를 보면 이름이 있어요. 수정일이 있어요. 크기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이름이 이거고요. 거기에 폴더가 하나 있는데 또 폴더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 아까 봤던 여기서 봤던 이 형태랑 똑같지 않아요? 이 형태랑 똑같죠? 지식 나눔이라고 하는 테이블, 그 다음에 필드명, 이 한 줄이 레코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이 폴더라고 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를 보면은요. 여기 있는 파일 하나, 이 인라인 전체 png라고 하는 파일 하나에 정보를 열어놨어요. 파일 정보에 보니까 종류는 png, 크기는 얼마, 위치는 어디, 생성일은 언제, 수정일은 언제. 이것도 보면 방금 전에 여기서 봤던 얘랑 똑같은 형태네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 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보는 폴더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고 저희가 뭔 메모를 해놓은 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고 그러니까 공책 쉽게 말해서 치부책이라고 하는 그런 공책들 아니면 그냥 막 낙서해 놓은 그런 메모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하나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실제로 잃어버린 건 아니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쳐요. 저희 많이들 뭔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저희는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기억을 되새겨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집에서 나갔을 때 지갑을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나서 내가 오늘 아침에 그 집에서 나가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당 어디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친교실 어디에서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차를 타고 집에 오기 전에 시장을 잠깐 들려서 그러고 집에 왔다. 이거를 저희가 쭉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내가 지갑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때가 언젠가를 생각을 하겠죠. 자, 이것도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예요. 내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구조 자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저희의 삶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물론 체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의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체계화가 잘 돼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고 그러지 않고 이런 것들은 특히나 여기서 파일 종류들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모아놓은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덜 돼 있지만 막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데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에서부터 막 이것저것 모여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데이터베이스까지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재앙적인 예라고 하는
그 글자를 써놨어요. 이런 상태가 제일 재앙적인 상태예요. 제목이 다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소가 2군데, 3군데 있는 것처럼 우편물이 왔는데 어디로 딜리버리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실수들을 가끔 해요. 이렇게 모아놓지는 않지만 워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누군가 수정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디인가 넣어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검색을 해보면 그 파일의 이름은 하나가 있는데 그 파일은 수십 개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버전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한 폴더 안에 들어있다라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없지만 그런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재앙이라는 거죠.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건지 조금이라도 뭐가 다른 건지 우리가 다 하나씩 들어가서 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데이터베이스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노션에서. 이건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거기 아무데나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슬래시 말고 여기에 그 앞에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쭉 내리셔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다 눌러보실래요?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제목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제목 없음을 클릭하셔가지고 SR이라고 한번 해보죠. SR. 지금 SR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N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봐도 되는 폴더 하나 있으시면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이런 폴더, 컴퓨터에서 지금 하시면 이런 폴더가 있으시면 다른 사람이 봐도 되는 그런 파일들이 모여있는 폴더. 저는 여기다가 연습용 그림이라고 하는 2개 파일이 있는 폴더를 열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파일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파일의 이름이에요. 제가 말씀 카드들을 만들고 있는데 말씀 카드들의 파일에다가 파일명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그대로 파일의 이름들이 그대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그 올렸던 파일 거기에 가면 옆에 보면 열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열기를 누르시면 그럼 이렇게 그림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일 아이콘 모양이 위에 화살표로 해서 업로드 해놓은 그런 파일이다 라는 파일이 여기에 저장이 돼요. 용량도 여기 나오죠. 이 노션을 내 파일의 저장소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파일들로.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제가 실습 예제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에 있는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폴더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여기 이름이 유니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1, 2, 3 이렇게 자동으로 붙여지면 돼. 네. 그런데 이걸 열어보면 얘는 이런 사진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이런 사진이 있고 세 번째는 파일, 뭔가 파일이 올라가 있고 네 번째도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노션에서도 기본적으로 유니크하게 얘를 대표할 수 있는 유니크한 그것은 이 이름이라든가 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이름들이 지금 다 똑같잖아요. 원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 힌트가 있어요. 지금 이 첫 번째 인라인 이거를 들어가서 보면 이런 파일, 이런 그림이 있는데 제가 밑에다가 요 주소를 써놨어요. 여기 공유해서 게시해가지고 나오는 요 웹 링크 요 주소를 넣어놨는데 다른 거 말고 여기 물음표 앞에 보면 3558B라고 되어 있거든요. 3558B. 자, 여기서 얘가 지금 첫 번째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아래 화살표가 있고요. 위에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걸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33FA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거는 4D2D. 주소들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름은 다 같아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유니크한 그런 숫자들이 여기에 따로 있어가지고 걔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놔도 결국에는 이 주소들이 다 다른 것은 얘는 그 페이지마다 하나의 유니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같은 이름으로,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불편하죠. 예,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자기네들의 독창적인 어떤 방식을 가지고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 또는 클릭해가지고 슬래시 누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라인이랑 전체 페이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인라인은 이 페이지 안에 그 중에 하나의 요소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 것을 인라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페이지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 페이지를 누르시면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아까 나왔던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는 인라인이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그냥 꽉 차서 하나만 들어있는 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저희가 항상 블럭 앞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점 6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점 6개가 나오는 거는 블럭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체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앞에 그 점 6개가 안 나와요. 얘는 전체 페이지에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전체 페이지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이 페이지를 좀 꾸미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페이지를 꾸미는 것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인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장소로 옮길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꾸밀 수도 있어요. 이 페이지를.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라인으로 만드십시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그 노션의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그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기 모드를 이렇게 6가지 모드로 제공을 해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이런 6개의 보기 형태로 이것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이렇게 보이는 거, 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것은 표 보기 상태예요. 자, 이것을 만약에 여기 표에서 여기 그 표 옆에 보면 플러스가 있어요. 표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것은 표 보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옆에 보면 플러스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새 보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요. 자, 이 중에서 리스트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리스트 보기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위에는 표, 이렇게 셀들이, 이 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표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리스트는 그냥 제목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리스트 보기예요. 여기 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갤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갤러리 보기를 누르시면 맨 이 게시물 안에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을 썸네일로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갤러리 보기예요. 자, 그리고 보드, 타임라인, 캘린더. 뭐 캘린더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캘린더의 경우는 날짜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캘린더 보기를 해봤자 뭐 이렇게 내용은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캘린더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캘린더 형태로 본다면 여기에다 내가 일정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캘린더에서 아까 그 구글 캘린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여기다 만들 수가 있어요. 보기 추가 또 눌러서 타임라인으로 해놓으면 이것은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때까지는 뭘 하고 이때까지는 뭘 하고 이때까지는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타임라인의 형태로 이 게시물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의 내용 자체가 지금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치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자,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내가 이제 시작했다. 이 일도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끝났다.
이 일도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로 만들어서 옮기면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프로젝트 관리랑 같이 어떤 내가 투두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보기 형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일단은 다른 거보다 표와 리스트 그리고 갤러리 이 세 가지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드는 방법은 아까 봤던 것처럼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쭉 내리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표 보기로 만들 거냐, 보드, 갤러리, 리스트, 방금 전에 다 봤던 것들이죠. 캘린더, 타임라인 이런 것 중에 어떤 형태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고 또는 먼저 그냥 인라인 이걸로 그냥 만들어서 제일 먼저는 이걸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인라인으로 만들어서 아까처럼 이런 것이 나오면 여기다가 무조건 내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고 4개를 샘플로 만들어 줬어요. 여기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제목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여기 열기 나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글쓰기를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거의 경우는 태그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얘가 제공을 해줘요. 이 태그는 내가 이런 표시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에서 1, 2 이것은 지식 나눔 강좌에 사용하는 그런 그림들이고요. 요거는 지금 말씀 카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 옆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옵션 검색이 나와요. 그래서 과정, 완료 이것 중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말씀 카드 해가지고 선택을 해 놓으시면 얘가 말씀 카드가 이렇게 입력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말씀 카드라고 해서 내가 한다면 클릭하시면 여기 말씀 카드라고 하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시면 똑같이 말씀 카드로 표시할 수 있고요. 내가 얘를 눌러봐서 이 완료가 아니다. 그럼 얘 지금 이 위에 나와 있는 거 이거를 삭제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말씀 카드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속성 편집 뭐를 할 거냐 이 태그에 대한 속성을 편집할 거다 해서 말씀 카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지금 나집사님이 이렇게 몇 개를 넣어놨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빈칸이 보기가 싫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빈칸을 점 6개 이것도 하나의 블록으로 인식을 해요. 한 줄을. 그러니까 얘를 잡아서 아래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얘는 위로 올리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태그를 얘는 메디케어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를 달아 놓으시고 다른 것도 여러 개를 달 때면 여러 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이 속성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안 배웠는데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드에 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성 이 태그에 대한 속성을 내가 메디케어로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이 태그 작업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성경 인포그래픽을 만드는데 여기서 얘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그 다음에 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얘는 지용도인데 신약의 지도 개론에 해당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쓸 거다. 라고 하는 그런 태그들을 달아서 내가 이 태그들을 보면서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필터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볼 거지만 여기서 이제 태그를 선택을 하시면 내가 이 중에서 지도를 보고 싶다. 그럼 지도만 이렇게 태그가 되어 있는 지도에 태그가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필터해서 뭐 지도는 빼고 내가 역대하에 대한 거를 보고 싶다. 그럼 역대하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와서 검색을 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이것은 중요한 거 4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가져오기 기능 요것만 하나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노션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데서 내가 이미 자료를 만들어 놨던 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가져오기를 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는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에서 나오는 가져오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빈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빈 페이지 안에서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점점점이 나와 있는데 이 점점점을 누르시면 여기서 가져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오기가 여기 왼쪽 사이드바에서 나오는 가져오기가 있고 페이지에 점점점을 누르면 나오는 가져오기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이 페이지에서 점점점을 눌러서 가져오기를 하면 거기서 가져온 것이 이쪽 이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바에 있는 가져오기를 하면 이런 것처럼 이쪽에 여기에 페이지가 하나가 생겨요. 뭐 어디서든지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뭐를 가져올 수 있느냐? 아사나, 뭐 콘플루언스, 그 다음에 구글 닥, CSV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워드 파일을 가져온다. 가져오기 누르시면 워드 파일이 있고요. 원하는 데 가면 워드 파일이 있어요. 열기 누르시면 가져오기 진행 중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얘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기로 들어왔어요. 세션 3 인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져오기를 하시면 이쪽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가져오기를 하면 워드 파일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가져오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썼었어요. 에버노트의 자료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싹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면 여러 개의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들어와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면 이게 제가 그 에버노트에서 만들었던 캡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와요.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뭐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그 한번 사이드바에 보면 개인 페이지에 플러스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페이지들을 만드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이제 파일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내 파일들을 한번 노션에다가 옮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노션이 내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나의 그 파일 저장소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을 내가 많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파일들을 노션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내가 바깥에 나가서도 그 파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료 버전은 파일의 용량이 5메가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만 제외한다면 5메가 이하 되는 파일들은 여기다 저장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할 건데요. 여기에 되게 많이 뭔가를 넣어놨어요. 특히나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알고 있어야 될 개념 요 4가지 이 중에서 이제 관계형이랑 함수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거 하나하나를 컬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컬럼을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져오기 기능도 이렇게 쭉 일단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